자, 22번. 자, 22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죠. 자, 보면 22번을 보면 자, 이걸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뭐가 되냐면 fx t만큼 자,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뭐 하는 거야?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이건 뭐 무슨 말이죠?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y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t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자, gx라고 했을 때 그 gx가 극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값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자, 다음을 구하는 겁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양수이고 자, 3차 함수 fx 자, 그거니까 한번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를 보면 F0가 제로가 나오고요. F-2분의 7이 마이너스 7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원점을 지난다는 거니까 일단 그래프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X축, Y축 대충 그려볼게요. Y축이고 X축이면 3참수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말고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나를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게 맞겠죠. x가 1일 때 극소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극소값이 나온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좀 잘 보면, 물론 이제 다는 봐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HT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T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형태,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먼저 t의 값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t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잘 볼게요. 이게 원점이고요. 자, 이게 원점이고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지. 1일 때 극소값을 가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이제 한다고 치죠.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쪽이 아니 이쪽이죠. 미안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얘가 또 귀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만약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실제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값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t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여기가 x 마이너스 t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계속 이게 이동할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보면 얘가 이제 계속 이동하면 똑같은 형태의 식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때 값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값은 몇 개? 한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HT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워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이건 좀 간단한 형태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겠죠. 뭔가 경계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경계점이 이 극대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우리가 맨날 하던 거 있죠. 뭐 이거 선을 다 그어서 이 점일 때 경계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1인가 마이너스 음수로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하는 거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알파라고 잡지 말고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잡으면 나중 계산이 조금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이제 시험 우리가 칠 때 수험생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다 이동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만 이동시키면 되냐 하면 축만 이동시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 y축이 뭐가 어디까지 갔을 때야? 이렇게 갔을 때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갔을 때란 말이야. 원래는 그래프가 뭐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아이고. 원래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뭐가 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y축이 움직이는 거랑 y축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y축을 움직여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기점이 되어 있는 알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축이라는 게 요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요 사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지. 요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뭐 똑같이 대칭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극값이 몇 개 있어? 몇 개? 세 개? 세 개 아니죠. 그 값의 개수라고 x의 값이 아니고 y 값의 개수니까 이 y 값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로 쳐주고 여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 그 값은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값은 두 개, 그게 ht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눈치껏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보자 이거 네. 빨간 색깔로. 자, t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알파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 베타보다 뭐 작거나 같던지 작다,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지워볼까요? 이거를 조금 이게 지워보면, 이 파란 색깔을 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까 y축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원점이니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알파하고 베타 사이니까 이 y축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y축이. 그렇죠. 이 y축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여기. 이쯤에. 그럼 이쯤에 가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그렇죠.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가 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극값이 세 개 나옵니다. 그게 HT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베타일 때는 뭐가 되겠어? 베타일 때. 베타일 때는 뭐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베타일 때는 딱 베타 이거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가 몇 개? 한 개, 두 개가 나오겠죠.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t가 베타일 때는 자 이거 보면 왜 여기를 베타로 잡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t가 이제 뭐가 되냐? 베타일 때는 뭐가 나오냐? 그 값이 두 개. 두 개가 나오고 그게 HT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타보다 이제 뭐 하면 돼? 베타보다 클 때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베타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보다 크면 좀 다시 그려볼게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 X축, Y축이고 아까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베타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 베타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에 y축을 그린다는 거죠. 여기에 y축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겠죠.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값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HT라고 잡아버리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뭘 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가 T라고 치면 기점을 잡아봅시다. 마이너스 1을 좀 잡아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한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1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1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하고 자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2라고 했으니까 2가 위에 빵꾸 뽕 뚫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는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빵꾸 뽕 뚫고 여기도 빵꾸 뽕입니다. 그럼 여기가 3칸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타일 때는 뭐가 되냐면 2개입니다. 2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베타보다 클 때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달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을 한번 읽어보면, 자극한이 더 커요. 2분의 7일 때. 그럼 자극한이 더 크다는 거는 진짜 왼쪽 값이 더 크다는 거니까 왼쪽 값 이게 작죠. 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딱 떨어지니까 밑에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2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알파를 그냥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구할 수 있죠. 얘가 얼마가 될 것 같아? 여기가. 그렇죠. 여기 보면 좀 다시 그려볼게요. 한번 이제 보면 네, 이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를 이제 한번 쭉 이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아까처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뭐가 되냐면 1이었고요. 1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몇 대 몇? 그렇죠. 1대 2.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음수, 마이너스를 붙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순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바로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제 다 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제 뭐가 되면 HT가 이걸 만족하는 자, K합을 S라고 했을 때 F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FX를 구해야 되겠죠. F가 어떤 식인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S는 이제 뭐가 나와? S가. 그렇지.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이거 뭐고. 이거 이제 우극한이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우극한이 더 큰 경우는 뭐가 돼요? 여기서도 우극한이 더 크죠? 여기서도 우극한이 더 크고 여기서도 우극한이 더 크네요. 그래서 라지 S는 뭐가 되면 다 더하는 거니까 라지 S는 2분의 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fx의 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fs를 한번 구해 봅시다. fx에다가 이건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fx는 일단 그거는 잘 모르죠. a죠. 네, 최고차 계수는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1에서 접하죠. 1에서 접하기 때문에 x-1의 제곱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7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x 플러스 2분의 7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7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 기가 막히게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A를 구하면 되는데 A는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원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0,0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은 0 넣으면 1이고요. 0 넣으면 1이고 2분의 7이니까 2분의 7A가 빼기 7이니까 A가 얼마가 나와? A가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다 했습니다. fx라는 게 2를 넣으면 2에다가 x-1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x 더하기 2분의 7 빼기 7이 되니까 2분의 9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9를 넣으면 2분의 7입니까? 그러면 따라서 f에다가 2분의 9를 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4분의 49가 나올 것이고 2분의 9 넣으면 이거 얼마냐 이거 2분의 16이니까 8이죠. 곱하기 8이고 빼기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4 넣으면 뭐가 되냐면 4, 9, 36, 196에다가 빼기 7이니까 뭐가 돼요? 답은 189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적분의
28번 하나 좀 해볼까요? 자, 28번을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8번은 이제 최고차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하나는 fx고 하나는 f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x가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변곡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좌표 중에서, 자, 변고점의 x좌표 중에서 곱이 1이 되는 어떤 알파, 베타가 존재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f2'x를 구하면 답이 되니까, f2'x를 구하려고 하면 g'x를 당연히 구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g'x를 구해보면, 위에는 f'x가 바로 나올 것이고, 밑에는 f'x분의 1에다가 안에 거, 미분해야 되니까 뭐가 돼? x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는 x가 1보다 작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해봐야 될 게 g2'x입니다. g2'x는 당연히 위에 거는 f2'x 나올 것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f2'x분의 1이고요. 자, 이거 좀 밑에 쓰겠습니다. 이게 뭐 자리가 얘는 뭐가 되냐면 f2'의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곱하기 x 4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플러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니까 그렇습니다. 플러스 2에다가 f'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냐? x 세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대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다 해봤어요. 자, 해봤는데 변곡점이 있단 말이에요. 변곡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x는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알파 베타가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가 실제로 곱이 1이 된다는 거니까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을 기점으로 다 했구나라는 것을 좀 눈치를 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f'1 되고 여기 1 넣으면 이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번 미분 가능하는 거니까 여기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f'1이고 뭐가 돼? 마이너스 f'1이니까 f'1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1이 0이니까 여기가 뭐 극대든 극소든 뭘 가지고 있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잘 보자. 변곡점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베타라는 녀석이 1보다 큰 녀석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대입을 한번 해보자. 대입을 해보면 따라서 f2'의 베타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베타 4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더하기 f'의 베타분의 1입니까? 베타분의 1이 되고 곱하기 베타의 세제곱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와야 돼? 변곡점이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타라는 녀석이 알파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지. f2'의 알파의 알파 4제곱에 더하기 2f''의 알파의 그 다음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니까 f2'의 알파의 알파 더하기 이건 F' 알파는 0이 나오는데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알파라는 녀석이 1보다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를 넣으면 F2' 알파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없어지고요. 얘가 0이 되니까 F' 알파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도 0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뭐가 되냐면 f'x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fx가 자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최고차 개수가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가 돼? x-알파의 인자를 두 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했죠.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f2'x를 구할 수 있겠지. 왜냐 문제에서 f2'1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x를 한번 구해보면
8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고 4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f2 프라임 1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f2 프라임 1을 구하면 이거 없어지고 4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알파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뭐 구하는 방법은 뭐 쉽습니다. 뭐 해보시면 되겠지만은 F2 프라임 4분의 3이 자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F2 프라임이 알파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가 4분의 3이 된다 한 개는 후보가 4분의 3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값이 몇 개, 한 개나 두 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눈치껏 해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4분의 3을 넣어서 알파를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알파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 f 프라임 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알파가 될 것이고 알파가 되면 그럼 여기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2대 1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니까 그럼 이게 내분점이니까 이게 3분의 2알파 2알파가 아니 2죠? 2 더하기 잠깐만요. 2 더하기 알파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얘가 뭐가 된다? 4분의 3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4분의 3이 될 수 있을 거다. 여기가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얘가 4분의 3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3이 되면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2가 뭐가 되냐면 9고 그러니까 4분의 9겠죠. 4분의 9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알파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보시면 계산하면 되겠죠. 하나 값은 뭐가 나오냐면 4분의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4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 곱하기 4 하면 뭐가 나옵니까? 4분의 9가 나오겠죠. 최종적인 답은 2분의 5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29번. 자, 29번도 자, 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자, 문제를 읽었다고 하고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14라고 가르쳐 줬죠. 그다음에 이 길이는 7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뭘 했냐면 이거 길이 어디 갔냐? 얘 길이하고 그다음에 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잘 봅시다. 우리가 2대 3이라고 했죠. 자,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x라고 잡을 수 있고, 여기를 3x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가 같으니까, 얘가 5x가 된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겠죠. 얘가 5x니까, 당연히 이 전체, 요거, 큰 거, 이 큰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4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x. 그러면 우리가 3대 4대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45도라고 했어.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2x라고 잡을 수 있고, 여기가 2x니까 얘도 2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여기가 45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면 전체가 여기가 4x가 되는 거니까 x가 바로 나오네. 쉽네. 그래서 x가 4분의 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밑에 있는 삼각형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죠. 뭐예요? 2분의 1에 곱하기 4x의 제곱이죠. 얘는 2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4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계산하면 16분의 49가 나오니까 8분의 뭐가 돼? 8분의 49입니까? 그렇죠. 8분의 49가 나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요거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요거 삼각형. 근데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 길이 2x 가르쳐 줘 있죠. 그럼 뭐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요거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G1F죠.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는데 G1F의 F1의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뭐 많은데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뭐가 되냐면 여기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요거 전체 삼각이 좀 큰 삼각형 보입니까?
이 큰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알파는 뭐가 되냐면 5분의 4가 나올 것이고 코사인 알파는 뭐가 나오냐면 5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라색깔로 적어 놓은 지원 F1을 구할 수 있냐 이거야. 구할 수 있지. 뭐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인 알파 분의 지원 F1이죠. 지원 F1 Y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Y라고 잡고 이꼴 뭐가 되냐면 뭐가 돼? 필요한 값이 이 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각은 얼마가 나올 거야? 그렇지.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45도 더하기 네모가 뭐가 나오냐면 180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이 네모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135도 빼기 알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사인에 뭐가 나오냐면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빼기 알파 분의 뭐가 나오냐면 얼마야? 2x죠. 이거죠. 2x.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x라는 거는 실제로 x가 4분의 7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 2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뭐가 나오냐면 5분의 4죠. 그래서 얘가 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이 곱하면 될 것 같으니까 곱하면 5분의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죠. 계산을 해보면 5분의 4 곱하기 하면 5분의 14죠. 5분의 14는 y에다가 사인 이거니까 이거는 사인 135도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겠 사인 법칙이 아니고 자 삼각 덧셈 정리 이용하면 되니까 135도 그다음에 곱하기 사코 코사죠. 사코 그다음에 사코 코사 이렇게 코사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y 이꼴 뭐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2분의 3이니까 얘가 루트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그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가 이 길이가 2분의 7이 나오니까 이 삼각형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루트 2분의 3 곱하기 뭐 하면 돼? 사인 45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계산을 다 해보면 이게 2가 되니까 8분의 21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하면 8분의 21 더하기 8분의 49를 하면 자 8분의 70이 나오니까 8분의 70은 뭐가 되냐면 4분의 35가 첫째 항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째 항이 나오고요. R을 구하려고 하니까 R은 사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길이가 이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길이가 14라고 가르쳐 줬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요거 전체에서 이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요거 길이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뭐라고 잡았어? 그렇죠. 아까 방금 봤을 때 2x라고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14-2x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지. 그럼 14-2x니까 2x가 2분의 7이니까 2분의 7이니까 뭐가 나와? 4분의 7이죠. 4분의 7이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4분의 7, 2분의 7을 빼면 2분의 28에서 빼면 되니까 얼마가 나와? 2분의 21입니까? 2분의 21입니다. 그래서 14에서 2분의 21로 바뀌는 거니까 이 길이의 비가 얼마가 나와?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니까 따라서 R은 16분의 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분의 뭐가 나오냐면 첫째 항이 4분의 35가 나오는 거니까 답은 16분의 7분의 4분의 35니까 7분의 16이니까 5고 4고 5, 4, 20이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30번. 자, 30번 문제를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자,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1보다 커야 되겠지. 1보다 커야 얘가 이제 로그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지형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질이 ln3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자, 복잡한 식이 보이는데, 한번 좀 볼게요. fg0가 0이라고 해서 이 g0 0이니까 이 전체가 1 나와야 되겠지. 1 나오려고 하면 fx가 뭐가 돼? f0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게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f0가 2의 제곱이 나와야 될 거고,
G1을 넣었을 때 LL 3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전체가 3이 나와야 되겠지.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 F1은 뭐가 나오냐면 2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계산을 좀 할 수 있겠죠? 0에서 1까지 한번 적어 볼게요. 0에서 1까지 gx라는 게 이겁니다. gx. 자, 이거면 적어 볼게요. ln에 자, 적어 보면 ln fx에다가 빼기 1이고요. 빼기 1이고 곱하기 f'x입니다. 그대로 적을게요. fx고 그다음에 ln fx dx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fx를 t라고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dx가 dt가 나오는 형태이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f'x dx가 dt가 나오고 얘는 그냥 lnt가 나오니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서 1까지는 조금 이따가 계산하고 이건 ln의 lnt-1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f 이건 dt가 나오고 nnt가 나옵니다. 그래서 nnt의 dt가 나올 수밖에 없고 x의 범위니까 t의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에서 1까지니까 f0이니까 구해놨죠. 이 제곱분의 어디까지? 2의 4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슨 적분? 부분 적분. 그래서 얘를 f'이라고 두고 얘를 g라고 두면 얘 f죠. 미분하는 게 쉬우니까 여기를 f라고 두고 얘를 g'이라고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를 이제 미분하면 되겠지. 미분이야 얘는 그대로 쓰고요. 얘 그대로 쓰고 얘 적분하는 거 알죠? 외우라고 했죠. t-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다? 2의 제곱에서 2의 4제곱 적어주시면 되고 빼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자. 2의 제곱에 2의 4제곱이니까 얘 미분하면 분모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t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t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t ln t-t니까 기가 막히게 뭐가 나오냐. 약분해서 1이 나오죠. 계산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의 4제곱에 얘는 3ln 3-1에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나와가지고 계산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3, 2의 4제곱 ln 3-2의 4제곱 2의 4제곱 미안합니다. 뭐 계산을 다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P가 나오는 얘가 P죠. 얘가 P입니다. 이게 P니까 P 더하기 착각을 했다 쌤이. 네, P 더하기를 구하는 거니까 넘기면 끝이지 뭐. 답은 뭐예요? 2의 3, ln 3이 답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7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자, 복습 꼭 하시고요. 자,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